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출산한 아주 작은 과학 지식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 산후조리원 원장 송삼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둘째 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또 첫째 날에서 맘마를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1 맘마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해시계와 앙부일구는 누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의 위치죠. 앙부일구 역시도 해시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위치에 따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뭐죠? 그림자의 각도죠. 그것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한다는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크리스티안 하이원스입니다. 이 하이원스라는 표현은 원래 이전까지 미국식 표현으로, 원래 이 사람 네덜란드인데 이 하이원스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원래 이전까지는 이 사람을 미국식 표현으로 호이겐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호이겐스의 원리가 이렇게 생긴 와이파이 같이 생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만 얘기해 주세요. 하이원스가 낯선 학생이 있겠지만 호이겐스라는 표현을 들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보다 호이겐스의 원리, 이렇게 와이파이 형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잘한 척하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진자를 이용한 뭐예요? 진자시계를 발명했고, 13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톱니바퀴아추 이런 거를 우리가 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기계식 시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고, 요건 있다 정도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 시간의 측정은 어떤 원자? 세슘 원자죠. 그리고 그것의 진동수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겠죠. 뭐 많다? 진동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의 개수는 92억 번 이상이긴 한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진동수를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면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간 측정 방법 중 하나로 별의 움직임을 이용한 방법은 천문학의 발전과 함께 했겠죠. 여러분들 천문학이 그렇게 발전해 왔음을 잘 기억할 겁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중요하죠.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F입니다. 이것을 M 곱하기 A라고 하죠. M은 질량, A는 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린 질량에 대한 단위가 무엇인 거? 킬로그램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중학교 때 한창 기웠을 때도 9,008m 세크 제곱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요 단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자체를 뭐라고 불렀으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힘을. 그리고 우리는 그 단위를 줄여서 뉴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 물질량을 나타내다니 뭐라고 했죠? 이것은 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아보가드로 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산부인과에서도 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이죠. 다음은 고대 그림은 고대 이집트에서, 고대라는 걸 2번 강조한 것 뿐입니다. 오타 절대 아니죠.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길이 단위의 큐빗을 나타낸 것입니다. 1큐빗은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죠. 이 그림에 1큐빗이 잘 표현되어 있죠. 보통 이것을 이제 그 시대 파라오의 팔로서 측정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1큐빗의 길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측정한 길이를 수치와 단위로 나타낼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2큐빗, 3큐빗 요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길이를 쟀었던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은 같은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도 사람마다 측정값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세계의 길이 단위는 킬로미터가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미시세계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나노 단위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노보다 아래에 있는 세계가 미시, 그것보다 위에 있는 세계를 거시로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죠. 뭐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막 딱 거기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다시 쓰면 10의 9제곱분의 1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길이니까 1나노미터는 10의 9제곱분의 1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규모에 따라 적절한 맞는 얘기죠. 자연계는 미시와 거시. 맞는 얘기네요.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는 대상의 규모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구름과 비는 거시색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자, 이 구름과 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감각으로 그렇죠? 관측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니까 한번 강조를 했을 꼭 9번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보기의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빛으로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또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부터 읽어보면 레이저 측정기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 길이를 측정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빛의 속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의 속력이 왜 이용될 만하냐라고 하면 얘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빛의 속력을 이용하면 이걸 통해 만들어지는 길이 같은 것도 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속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죠. 니은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할 때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빛은 매우 빠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빛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빠른 빛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시간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원자시계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다. 요거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방금 여기 빛을 이용할 때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할 때 이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게 만들어주는 걔도 뭐가 되겠어요? 이 세슘 원자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표면에는 5개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누가 설치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닐 암스트롱 1969년에 그렇죠? 달에 갔다 왔었죠? 달에다가 뭘 설치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설치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에서 여기서 빛을 쏠 겁니다. 뿅 하고 쏘게 되면 당연히 거울이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다시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왔다 갔다를 누가 했습니까? 빛이 했어요. 그러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우리는 요 갔다 온 무슨 왕복 시간이죠. 요것을 체크하면 거기다가 뭐를 곱해서 빛의 속력을 곱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거리는 도대체 뭐겠어요? 그 거리는 당연히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우리는 요것을 체크했다라고 하면 요 문제 이제 지구 달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에서 이 거울을 향해 레이저를 쏜다. 표면의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지구에서 광검축으로 포착해서 레이저 빛의 무엇을? 왕복 시간이죠. 이것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달과 지구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왕복 시간 방금 얘기했으니까 맞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은 기억을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 시간을 이 빛이 워낙 빠르니까 뭐 0.001초만 비껴나가도 꽤나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 속력이 뭐 아무 때나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일정함,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서 디귿이 맞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단위계의 기본량과 단위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죠. 자, 기본량, 기본 단위라고 적혀 있고 기본량에는 온도와 광도란 표현이 있네요. 그럼 그 밑에 뭐를 쓰는 거예요? 그것에 걸맞는 단위를 써달라는 것이죠. 단위부터 쓸까요? 온도는 어떤 단위죠? 이렇게 섭씨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뭐가 켈빈이라고 얘기했죠. 이 켈빈은 뭐라고 부른다고? 절대 온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0켈빈이 몇 도? 영하 273도. 그리고 이 0켈빈을 절대
영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도는 편하게 기억하세요. 얘는 뭐죠? 칸델라라고 해서 이제 C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킬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중요한 기본량 뭐죠? 질량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질량에서 그램을 기본 단위로 쓰지 않고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쓴다는 것도 같이 꼭 체크해 주시면서 12번 가죠. 길이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속력이 일정함, 요거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길이를 그 속력이 일정함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은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해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연주시차?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쯤인가요? 그걸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고등학교 갈 거니까 이제 뭐 이런 걸 못하러 하나 하는 친구도 많아서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참 귀여웠을 때 다시 추억해 본다라고 얘기하면 요 연주 시차 무엇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보는 거 보고선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의 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시는 뭐예요? 볼 시자예요. 보는 각도의 차이입니다. 자, 요것을 이용해서 어때요? 보는 각도가 클수록 어떻다? 가깝다라는 것이고 작을수록 어떻다라는 것이죠? 멀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단원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쯤은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서 결국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이 각도의 차가 크냐 작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디귿, 원자 수준의 규모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식실에 있는 광학현미경으로는 그런 걸 관찰할 수가 없죠. 무엇을 해야 되죠? 전자현미경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초고속 투과, 원자힘 이런 표현은 결국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측정, 정밀한 측정에 대한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들 아는 표현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디테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는 실제값과 측정값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라는 것이죠. 실제값과 측정값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정밀도 역시도 실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라는 것이죠. 내가 측정했을 때 한 번은 1이 나왔는데 한 번은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1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1.001, 그 다음에는 또 1.0001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맞는 내용이 될 것이고 정밀한 측정은 항상 정확한 측정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실제로 1에 있는데 아니 뭐 2.1, 2.01, 2.02 얘는 저기서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쨌든 얘는 정밀하긴 해요, 안 해요? 정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측정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측정 장비의 품질이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건 당연한 것이죠. 대장인 거 쓸수록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5번 여러 번 측정해서 같은 값이 나오면 그렇죠? 여러 번 측정했는데 2.1, 2.1 더 나와버렸어. 그렇게 되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2번을 통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13번의 답 3번 써주시면서 14번 가도록 하죠. 그림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죠. 자, 미세먼지의 농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요 마이크로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 다시 쓰면 10의 6제곱분의 1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램은 뭐의 단위? 질량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제곱미터는 뭐죠? 부피의 단위죠. 자, 부피분의 질량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잘 알고 있죠. 뭐 계속 강조했으니까 얘는 밀도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밀도라는 개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농도가 다를 것도 없는 개념이죠. 하지만 농도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라인이 있죠? 부피분의
뭘 쓰는 거죠? 몰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질량과 몰은 같은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넓은 범위로 보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엄밀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통합과학이니까 통합과학 수준에서만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질량을 체크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일단 화학 반응이나 아주 작은 물질을 이용하는 거, 이온 반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질량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거기에 얼마의 개수가 들어있는지 부피로서 판단하는 몰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처럼 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뭐예요? 농도를 밀도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체크가 되셨나요? 부피분의 질량을 쓸 때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그나마 수월할 때고 부피분의 몰을 쓴다라고 할 때는 질량을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화학 반응식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겠죠. 마이크로그램은 국제 단위계에서 질량의 기본 단위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어디서? 이 서울특별시에서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특별시에서 그것도 중구 가운데 있는 중구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죠? 아무렇게나 쓰진 않았겠죠. 당연히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세제곱미터 요것은 국제 표준 단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썼겠죠.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디귿 질량과 부피는 기본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은 킬로그램으로서 기본양이죠. 하지만 부피는 뭐예요? 세제곱미터입니다. 길이의 세제곱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도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죠. 가와 나는 길이를 나타내는 1m의 측정 표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면 지구의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1000만분의 1을 무엇으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의 이건 이제 상식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적도에서 어디? 북극까지죠. 극지방까지의 거리의 1000만분의 1을 무엇으로? 이제 그걸 1m로 정했으니까 요것을 만든 시기가 언제냐면 미터법을 제정했을 때입니다. 우리 그때 뭐 만들었다고 했죠? 원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구의 적도에서 북극까지의 거리 1000만분의 1을 원기로 만들고 그 길이를 1m로 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m로 정하는 아주 디테일한 거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빛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빛이 어떤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죠. 요 진공 상태에서 299,792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0만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초속 30만이라고 했는데 30만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1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30만 아닌데요. 예, 방금 얘기했잖아. 30만 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파트 2 맘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